여러분 안녕하세요. 7반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오늘따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분 수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업방도 없고 클래스도 지금 사라져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급히 이렇게 수업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B시간이죠. 문학 B. 여러분들이 2교시 때는 영웅 모집 본문을 배웠을 거예요. 저는 이제 B시간이기 때문에 2단원 혈액노에 대한 학습 활동 풀고 저희가 접종했을 때 뿌리 이야기 본문 영상으로 보셨죠? 뿌리 이야기에 대한 복습하고 다시 학습 활동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3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번과 2번을 같이 풀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실제 혈액노에 등장하는 내용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개화기 이후에 문학 중에서 소설은 어떤 식으로 작품이 나왔나 이걸 풀어보는 게 2번 문제였고 이 시기에 등장했던 소설의 주요 내용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로 풀었습니다. 3번은 뭐냐면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혈액노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뭘까요? 그렇죠. 뭐 세 글자로 말하자면 이제 개화기가 되겠죠. 개화기. 새로운 문물이, 서양에 있는 새로운 문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용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첫 장면에서 기차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85쪽에 보고 있는 그림과 같이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우리 옛날 소설의 주요 배경인 아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시아가 주로 배경이었지만 옛날 소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혈액노의 배경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물어보는 게 3번 문제예요.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같은 경우는 개화기 이전 같은 경우는 주로 배경이 가였다. 지역들이 이제 가를 배경으로 많이 쓴 반면에 혈액노에서는 나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이동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 보면 나의 공간 이동은 아무래도 무엇이야? 라고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칸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적어야 될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공간 인식이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홍계열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홍계열전이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뭐 허생전이라고 할지 거기 배경이 막 미국이고 뭐 캐나다가 나오고 그런 거 없죠. 그만큼 이제 이 혈액노 같은 경우는 개화기라고 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배경 폭이 넓어지게 된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 2가 말한 거를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빠르다 생각이 드시면 일시정지 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학생 2. 장면 1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기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래. 그러니까 이전까지 소설에서는 기차를 배경으로 한 게 없었다는 거죠. 기차가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기차가 소설에 등장함으로써 소설에서 인물들이 만나는 계기가 고전 소설과는 차이를 생기게 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소설을 보면 옛날 소설 고전 같은 경우는 홍계열전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만나게 된 계기가 전쟁이 일어나서 뭐 섬에 갔는데 잃어버렸던 부모를 만난다든지 우연적인 계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 우연적이라기보다는 기차라고 하는 공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특성을 심어준 거잖아요. 마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야 될 칸이 지금 두 번째 내용. 기차라고 하는 것은 정기 운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물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객실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인물 간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이걸 적어줘야겠죠.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법만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학생 3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무엇과 무엇은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한 시기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새로운 매체를 적어야 되니까 신문과 광고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4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소설의 무엇일까요? 내용이나 구성 이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소설의 내용과 구성이 달라졌겠죠. 당연히 이전에 없던 매체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물들이 소설에 등장을 하니까 스토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면 이 옥년이하고 구한서 만남이 기차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한서가 기차에서 내리는 옥년이를 뒤쫓아가가지고 같이 우리 미국에 가자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굳이 기차가 아니고 배였다고 하면 소설의 전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거리, 조금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옥년이는 가진 게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결국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기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 없는 돈으로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구한서를 만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저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이를 바탕으로 문화작품을 감상할 때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일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 우리가 이런 3번에서 풀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그 예시 답안의 마지막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작품의 주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그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문화적 배경.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으셨으면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이 4번과 5번 문제는요, 여러분 같이 묶어주셔야 돼요. 4번과 5번은 이 작품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요, 이 만평에 실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혈앤우를 읽는다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서술자의 말을 가지고 와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문제는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한번 그림 보실래요? 만평이라고 하는 게 만화같이 뭔가 그림으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건에 대해서 평을 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도움말 왼쪽에 보면 이 만평은 대한민보라고 하는 신문, 거기서 대한협회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1909년 6월 2일에 창간한 신문으로서 친일단체인 일진회, 이 일진회에 대항하는 항일 투쟁적인 논조를 보여주는 사파다, 만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일진회 혹시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일진회. 싸움 잘하는 일진? 이런 거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혹시라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땅을 수탈하는 기관이었어요, 일진회가. 그러니까 주로 얘네들이 했던 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땅들을 다 뺏는 그런 모임이 일진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념으로서는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땅을 뭔가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시골 같은 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정의하는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까 이런 일진회나 또는 일제기관에서 강제로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왜 내 건데 왜 가져가? 이런 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그림이 바로 4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키 큰 아저씨, 신사같이 이렇게 모자 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오지 마, 이제 여긴 내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안에 있는 말을 우리가 읽어보자면 박살할 요 존놈, 벌레 같은 놈,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의리도 반점 없다. 병든 백성 땅값을 다 안 주고 떼먹어. 그래서 만평에 나와 있는 시대 상황은 철로를 놓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땅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대로 합리적으로 두 사람들이 뭔가 불공평하지 않도록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수탈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1번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어떤 현상을 비판하고 있냐. 그럼 결국 적어본다고 하면 토지 수용의 대가, 토지를 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돈을 줘야 되는 건데 그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갑자기 가가지고 야, 혈앤우 한번 읽어볼래? 혈앤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한번 읽어봐. 근데 혈앤우는 어때요? 자주독립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외국에 있는 문물이나 또는 외국에 대한 어떤 마음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이렇게 땅을 뺏긴 민중들한테 읽어보라고 한다면 민중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화가 나겠죠. 육두문자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지금 2번 문제입니다. 이때 이 만평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면 결국 비판적인 태도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겠죠. 혈연우 읽어볼래? 땅을 뺏긴 사람한테 장난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물을 찬양하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말하는 혈연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여러분, 그 네모 안에 있는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인직이라는 사람은 신소설을 만든 어떤 정립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 문학 발전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공로가 많다.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런 설명을 하지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국가의 존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냐, 죽냐, 이런 거죠. 그렇게 위태위태하던 시기에 그가 보여준 인식이나 태도들은 바람직하지 않았대요. 왜 그렇죠? 일청전쟁의 힌트입니다. 그렇죠. 작가의 친일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일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일본한테 뺏기게 생겼는데 일본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그가 국권을 침탈하고 있는 세력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한 것은 당시의 지식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다. 또한 일방적으로 서양 문물을 찬양한 태도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 곳곳에 있지만 주로 많이 나온 대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장면 4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장면 4는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83쪽에 있는 6번째 줄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꽤 길다고 여기시면 17번째 줄부터 읽어보셔도 돼요. 거기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서술자가 너무 부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이 밑에 나와 있죠.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해서 우리나라를 독일국같이 연방도를 삼는다. 마치 뭔가 거대한 국가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동경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일본이 우리 식민지를 삼는 데에 대한 어떤 합리성,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일본과 만주를 한대 앞에서 문명한 강국을 만들자.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고 일본이 주체가 돼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일본을 뭔가 찬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되고 용렬한 줄을 모르고, 용렬하다는 것은 졸렬한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게 뭔가 수준이 부족하고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그 시대가 아무리 배운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야만됐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국주의 침탈에 동조한다. 세계사에서 배우면 제국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제국주의. 식민지를 삼는다는 거죠.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강제 침탈해가지고 자신만의 식민지를 삼는 게 제국주의예요. 근데 그런 제국주의를 정당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혈연우에 나오는 서술자의 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겠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뿌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 이야기 본문 영상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1차 백신 맞았을 때 EBS 클래스에다가 지금 본문 학습을 올려놨어요. 본문 내용을 올려놨기 때문에 다 보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뿌리 이야기를 간단히 복습한 다음에 학습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뿌리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이었죠. 인간을 나무에 비유했다. 여기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그라고 하는 남자친구, 그리고 고모 할머니. 이 세 명이 주요 인물들인데 여기서 두 사람은 자신만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들이 있었죠? 그렇죠. 고모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입양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마치 뿌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고모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변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뿌리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뿌리가 무엇인가? 뿌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뿌리 이야기에 대한 특징은 여기 나와 있죠.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황폐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그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입양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게 당시 지금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비박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기를 유기하거나 또는 이제 그 유기된 아기들이 보호소에 맡겨져 가지고 입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뿌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 정리를 전 시간에 적었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30대 후반 서술자로 좀 나옵니다. 30대 후반의 주인공이 과거 뭐 9살에 있었던 기억,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 있었던 가까운 과거의 기억, 이런 걸 더듬어 보면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우리한테 뿌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징들이 지명들도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정적 단면들이 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제가 아까 소개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정지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하고 고모 할머니의 지금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 같이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줄거리는 이렇죠. 줄거리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문 속의 내용은 절정과 결말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뿌리라고 하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양분을 빨아들이는, 나무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뿌리죠. 그래서 과학적인 의미로는 수분을 빨아들이고 줄기를 지탱하는 기관이지만 이 작품에서의 상징적 의미, 문학적으로 볼 때의 뿌리는 사람들의 지역적, 혈연적인, 정신적인 근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씨들이 다 있죠. 7반 반장 유영민, 유씨, 그 다음에 뭐 여리도 유씨네요. 호성이는 김씨고, 그리고 지환이는 서씨고, 여러 성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원래 뿌리의 의미예요. 정신적인 근본,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겠죠. 그런 인물이 여기선 그라고 나오고, 고모 할머니도 이제 위안부 문제, 어렸을 때 위안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못하셨죠.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린 게 뿌리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책에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고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거죠.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나문희 할머니의 유년 시절의 모습. 그 나문희 할머니가 그 영화 속에서는 위안부에 이제 끌려가서 강제로 이렇게 문신을 새기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본 군인들이 정말 잔혹한 짓을 많이 했는데 제일 잔혹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여자의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뭔가 노예를 시킨다든지 과거에 보면, 또는 너는 내 것이다, 뭔가 각인을 시킨다든지 그런 의미인데, 그런 어떤 장난으로, 장난도 아니죠. 이거는 엄연한 폭력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바로 위안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존하고 계시는 할머니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예전에는 이제 많이 계셨을 때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라고 해가지고 일본 대사관에서 이렇게 시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구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올려놨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서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대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말을 채워보자고 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서술자가 지금 주인공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때의 기억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 현재가 되겠고,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가 뭔지를 풀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먼 과거라고 하면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겠죠. 고모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을 찾은 기억, 이런 걸 적어주면 되겠고, 가까운 과거의 일은 우리 처음 부분에 있었던 거죠. 포도나무 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는 그 다른 재료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작품을. 근데 포도나무 뿌리 가져와가지고 천농을 떨어뜨리고 그 작품 하나를 만들었죠. 그 작품이 뭐였죠, 여러분? 이름이, 그렇죠, 남기덕이라는 이름. 그게 고모 할머니였죠. 그 고모 할머니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목욕탕을 청소하면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고모 할머니를 닮았다. 어쨌든 서로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이 고모 할머니는 나한테도 역시나 가족이다. 이 하나의 어떤 뿌리를 연상케 해주는 게 바로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삶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 속에서 특정 부분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찾아보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고모 할머니하고 글을 정리하실 때는 페이지만 90쪽에 20행 이런 식으로 보라색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모 할머니에 대한 설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90쪽에 보면 90페이지에서는 고모 할머니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겪고 나서 이제 위안부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내력을 소개해주는 부분이 90쪽에 적혀 있고, 그리고 93쪽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모 할머니가 죽는 순간에도 마치 이제 내 손을 찾고 있었는데, 그 손을 찾았던 이유는 결국 그 손을 만지고 싶었던 이유는, 그렇죠, 가족의 어떤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또는 나의 어떤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 딸은 아니지만 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그에 대한 삶을 알 수 있는 부분은 90쪽에 있는 11번째 줄이 되겠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자신의 생일조차 모르는, 이게 이제 입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뿌리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품에서 뿌리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정리했을 때 뭐라고 했죠? 뿌리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인간의 어떤 삶의 토대, 정신적인 토대, 그리고 가족, 정서적 지지 기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원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문학의 맥락과 인접 분야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세 명의 인물이 나오지만 고모 할머니부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미술이니까 예술로 우리가 엮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과 역사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보자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물어보는 인물이 그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걸 물어보겠죠. 그리고 2번은 역사에 대한 걸 물어보겠죠. 고모 할머니니까. 이런 걸 일단 풀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보여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써보는 겁니다. 그가 실제 우리 지문 읽었을 때 이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나무 뿌리를 찾아다니고 촛농을 떨어뜨리고 뿌리를 분리시켜가지고 허공에 매달아 놓는 행동,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꽤 답이 길지만요, 여러분, 정말 적기가 힘들다면 보라색 글씨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만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나무 뿌리 찾아다니는 거는 입양을 했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자신의 삶의 근원을 되찾으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집중해가지고 촛농을 떨어뜨린다, 이거는 마치 버려진 뿌리에게 삶을 불어넣는,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처리가 끝난 뿌리를 허공에 매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는 게 원래 나무하고 같이 있는 건데 지금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매달았던 것은 어떤 삶의 기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만약에 못 적고 지금 넘어갔다면 정지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드러나는 고모할머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죽음의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위안부 등록은 왜 안 했을까요, 할머니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모할머니의 입장이 되었다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왜 등록을 안 했을까? 그렇죠.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그런 정말 잔혹한 곳을 다녀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고통, 괴로움을 잊고 싶은 거죠.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모할머니는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식이.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품어줄 간절한 갈망 때문에 이 나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보라색 부분의 글씨만 정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훼손을 당한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 그리고 위안부였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을 품어줄 존재에 대한 간절한 갈망. 거의 60년, 70년 사시면서 가족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그렸다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많이 달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도 남은 문제 정리하고 이제 의자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 바삐 발표 제가 공지했죠? 바삐 발표 못하는 5명, 7반. 이 친구들은 22일까지 영상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삐 활동지도 같이 리로스쿨에 꼭 올려야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